안녕하세요. 절대로 남들이 말하는, 쉽게 말하는 금방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사천리로 지름길로 들어갈 수 있는 비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놈은, 그렇게 말하는 놈을 바로 차단하십시오. 사기꾼의 언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당신에게서 돈을 빼가고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모든 걸 다 훔쳐가려고 작정하는 놈들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로버트 기요사키,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떠들었지만 가짜였던 게 드러났죠. 뭐 39살에 100억 만들기, 뭐 이진우지 김진우지 옛날에 강남에 겨울 빌딩 앞에서 무료 강의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슈트 입고 와가지고 우아하게 그럴싸하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돈이 없어도 돈 빌려가지고 특급 호텔에서 사우나 하고 해외여행 가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 두뇌가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할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그들을 같이 부자 되게 만들어서 나는 더더욱 더 부자가 될 거다. 이런 다단계 비슷한 개쓰레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 입히고 깜빵 갔죠. 그런 놈들, 그런 아류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너무 많죠. 그런 놈들이 활개치는 게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왜? 사기쳐도 사기친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가 안 되고 있고 뭐 처벌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사기 좀 쳐도 그냥 벌금 좀 내면 되네,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세상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놈들이 계속 잘 살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 엄청난 범죄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놈들한테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가만히 안 있고 나도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런 놈들 수백 번 찌르고 나도 그냥 인생 마감해야겠다, 그러면서 잔혹한 일들이 아마 퍼져나갈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사법 법치가 근간이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가 창궐할 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묻지마 살인도 많겠지만 그런 복수 살인것들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 거죠. 빌리고 사기치고 뒤통치고 쓰레기 같은 짓을 했던 이들이 대거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점점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고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이래저래 방해하는 놈도 많고 뭐 해결해야 될 숙제도 많고 꼬이는 것도 많고 풀어야 될 것도 많고 이래저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내 뜻대로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현실이 우아하고 멋있고 대단하고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굽신거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흘러간다, 그게 조작이고 사기고 가짜입니다. 뭐 주식 리딩방에서 이 주식 사시면 오릅니다 라고 해서 샀는데 올라요. 30% 오르고 50% 오르고 2배 올라요. 그럼 뭡니까? 100% 사기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걸리면 참 희한한 게 이제 그 사람이 한 말을 믿게 되는 거고 그 얘기에 혹해가지고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5천만원 넣고 1억 넣고 3억 넣고 빚 넣어가지고 전세 다 꼬라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죠. 인생 망하는 거죠. 이생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참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는데 뭐 참 뭐라 말을 못하겠는 거죠. 누구 탓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걸려든 사람들의 잘못도 있고 사기치겠다고 작정하고 뛰어넘는 덤벼든 놈의 나쁜도 있고 이래저래 혼탁한 세상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많은 마음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다? 당하지 않아야 된다, 속지 않아야 된다, 사기당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식으로든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고 살벌한 얘기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심하는 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확실한 건 뭐다? 좀 더 두려움을 가지고 좀 더 조심하면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세계에서 당하지 않고 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준비해야 되고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인내심을 가져야 되고 끈기를 가져야 되고 참을성을 가져야 됩니다. 일본 야마오카 사치의 대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앞에 나오는 글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세상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서두르지 말라. 이기는 법만 알고 지는 법을 모르면 그 해가 몸에 미치리라. 참고 견디면 무사장구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 견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나의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나의 원하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려라.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제 상황, 제 처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거 말고 없습니다. 뭐 야마쿠 자체 대망의 주인공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신의 뜻을 펼칠 때까지 기다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본의 에도 막부를 열 수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기양 생활을 18년 하고 또 기양 생활에서 복귀하고 난 이후에도 18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죠. 그랬던 그분도 인내심의 대명사였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기양을 가고 권력에서 밀려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고 또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내면서 계속 지내면서 책을 써냈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기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세계에서는 그가 위너가 됐습니다. 승자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또 지금의 시대에도 살아 숨쉬고 있고 계속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위인이 된 겁니다. 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중국의 덩샤오핑 마오쩌둥 다음 가는 덩샤오핑 중국의 근현대를 연 그건 또 어땠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삶이 참 힘들었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승자가 됐죠. 왜겠습니까? 왜? 살아남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을 쳤습니다. 뭐 결국에는 살아남는 자가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냥 수긍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대비를 하면서 지내는 게 좋을까 라는 것까지를 좀 이어져야죠. 그리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건 각자 개개인의 몫이다 라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남들이 좋다 나쁘다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다 상관없이 내 스스로 하나씩 둘씩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면서 준비하고 다듬어가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자기가 원하는 길에 목표에 이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괴로울수록 스스로의 길을, 스스로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앞으로 내비대야죠. 다가가야죠. 그러다 보면 또 괜찮아질 때가 올 거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괜찮아져야 하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 계속해서 가보자라는 거. 계속 가다 보면 분명히 원하는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삶이 또 나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는 삶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남이 만들어 저한테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남이 만들어주는 거에 내게 있을 리 없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